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일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65세 이후 바로 그 믿음이 수많은 시니어들이 이유도 모른 채 균형을 잃고 자신감을 잃고 독립성을 잃게 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걷는데도 요즘 자꾸 휘청거려요. 계단이 무서워졌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괜히 불안해져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뇌의 균형 시스템과 신경 반응 속도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뇌는 더 이상 반복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명확한 신호와 도전적인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균형, 반응 속도, 자세 조절 능력은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변화가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은 느려지고 반응은 늦어지고 뇌는 점점 더 불안정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낙상 위험 증가, 외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독립성. 이 영상에서 저는 왜 걷기만으로는 65세 이후에 위험한 빈틈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빈틈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를 깨우고 균형을 회복시키며 65세 이후에도 스스로의 몸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5가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동작을 소개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동작은 균형, 반응 속도, 뇌의 집중력을 한 번에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5세 이후 뇌가 가장 먼저 약해지기 시작하는 능력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는 감각입니다. 바로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발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는 능력, 의학적으로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각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걷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도 두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균형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발걸음조차 긴장되며 뇌는 항상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경고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유 수용 감각의 저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리 근력이 아직 충분한 시니어들조차 이 감각이 약해지면 쉽게 불안정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뇌에 정확한 균형 신호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동작이 바로 뒤꿈치 발끝 걷기입니다. 일반적인 걷기는 발이 비교적 자유롭게 땅에 닿습니다. 그 결과 뇌는 모호하고 반복적인 신호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뒤꿈치 발끝 걷기는 다릅니다. 한 발 한 발이 정확한 위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 걸음마다 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발은 여기 있다. 이 위치에서 몸을 지탱하고 있다. 65세 이후에는 이 발노회 사이에 신경 신호가 약해지면서 뇌가 받는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는 아직 괜찮다고 느껴지는데도 몸 전체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 소통의 문제입니다. 뒤꿈치 발끝 걷기는 이 끊어진 소통을 다시 훈련시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벽이나 싱크대 혹은 긴 테이블 옆에 서십시오.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 바로 앞에 부드럽게 놓습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어깨는 긴장을 풀며 시선은 정면의 한 지점에 고정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그리고 조절된 움직임으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입니다. 하루 한두 번, 연속으로 약 90걸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균형이 흔들리면 멈췄다가 다시 자세를 잡고 이어가면 됩니다. 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연습한 시니어들 중 많은 분들이 야외 걷기가 편해지고 사람 많은 마트에서도 덜 긴장하며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균형 정보를 발로부터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뒤꿈치 발끝 걷기는 일반적인 걷기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바로 뇌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중 상태가 현실 세계에서 당신을 똑바로 서 있게 만들고 빠르게 반응하게 만들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균형 신호가 회복되더라도 몸이 필요할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면 독립성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작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네 번째 동작은 65세 이후 당신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노년의학과 재활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의자에서 혼자 일어설 수 있는가? 이 단순한 동작이 65세 이후 독립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력, 균형, 타이밍, 집중력. 이 모든 요소가 한 번에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쉽게 흔들리거나 멈칫하게 됩니다. 이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팔걸이에 의존하고 벽을 잡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생활의 방향은 조용히 줄어들고 자신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자 스쿼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근육들은 몸을 위로 들어 올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근력이 약해지면 문제는 단순히 힘이 없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가 먼저 실패를 예측합니다. 일어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위험할지도 몰라. 이 예측이 망설임을 만들고 반응을 늦추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즉, 이것은 근육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경학적인 문제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시 훈련시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집중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팔은 가슴 위에 교차하거나 균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뻗어도 됩니다. 그 다음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체중이 발 위로 오도록 합니다. 이제 뒤꿈치로 바닥을 밀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몸을 곧게 세우고 위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앉을 때는 천천히 조절하며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과정이 뇌에게 힘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절대 의자에 털썩 앉지 마십시오. 하루 한 번, 8회에서 10회 정도를 2세트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만약 처음에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기 어렵다면 팔걸이를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존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독립성이 목표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몇 주만 꾸준히 연습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낍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쉬워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며 혹시 못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몸은 아직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은 걷기, 계단 오르기, 사람들 앞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모든 일상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앞뒤로 강해져도 몸이 옆으로 흔들리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낙상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다루는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세 번째 동작은 많은 시니어들이 다리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데도 갑자기 넘어지게 되는 숨겨진 원인을 다룹니다. 65세 이후 발생하는 낙상의 상당수는 다리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갑작스러운 균형 변화에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하나의 관절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관절입니다. 엉덩이는 좌우 움직임과 방향 전환, 균형이 무너질 때 몸을 다시 세우는 조정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지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몸이 쏠릴 때 뇌는 즉시 잡아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엉덩이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약하거나 관절이 뻣뻣해져 있으면 몸의 반응은 늦어집니다. 이 짧은 지연이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생체역학 및 신경계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의 가동성과 안정성 저하는 시니어 낙상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걷기 운동이 이 부분을 거의 훈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엉덩이를 주로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좌우 조절, 능력이나 회전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육들은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빈틈이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작이 바로 서서 하는 엉덩이 원 그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걷기가 놓치고 있는 엉덩이의 전방향 움직임과 신경 조절 능력을 다시 깨웁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한 손으로 가볍게 지지합니다. 체중을 한쪽 다리에 싣고 반대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그 무릎을 옆으로 열고 부드럽게 뒤로 보내며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의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절과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한 방향으로 5번, 반대 방향으로 5번, 그리고 다리를 바꿔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움직임의 범위가 작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 동작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뇌와 엉덩이 사이의 소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결과 옆으로 움직일 때,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좁은 공간을 지날 때 몸이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처럼 미끄럽고 공간이 좁은 환경에서 이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빠르게 보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바로 이 순간적인 반응이 비틀거림을 낙상으로 바꿀지 아니면 안전한 회복으로 끝낼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움직임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셔서 더 많은 시니어들이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동작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65세 이후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두 번째 동작은 많은 시니어들이 운동을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바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해결해 줍니다. 65세 이후 무릎 통증, 엉덩이 통증, 허리 통증 때문에 힘 운동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가장 필요한 근력 훈련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과 노년운동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65세 이후 뇌와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한 힘 자극입니다. 이때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척성 벽 밀기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관절의 움직임 없이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점프도 없고 굽힘도 없으며 충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매우 강한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 안정화하라. 지금 힘을 모아라. 지금 버텨라. 이 신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경계가 순간적으로 힘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능력은 비틀거렸을 때 몸을 지켜주는 회복 반응의 핵심입니다. 걷기는 이 능력을 거의 훈련하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등척성 수축은 이 기능을 직접 자극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팔 길이 정도 거리를 둡니다. 양손을 어깨 높이에서 벽에 붙입니다. 발은 약간 뒤로 물러나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벽을 강하게 밀어내듯이 힘을 줍니다. 마치 벽을 움직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때 복부가 단단해지고 어깨와 가슴이 활성화되며 다리도 몸을 지탱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상태를 호흡을 멈추지 않은 채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 후 잠시 쉬었다가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특별히 효과적인 이유는 뇌가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동원하는 법을 아주 빠르게 다시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협응 능력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싱크대를 붙잡을 때, 넘어질 뻔한 순간에 몸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이 운동을 꾸준히 한 후 가만히 서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 앞으로 몸을 기울일 때 덜 불안하며 팔로 지지할 때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뼈에 의미 있는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는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절 통증이나 부상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아무리 강력해도 균형, 근력, 집중력, 반응 속도를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움직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작들은 각각 균형, 근력, 반응 속도를 따로 강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동작,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는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세 이후 균형과 집중력, 반응 속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평가하고 훈련하는 동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발로 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작을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서는 시간을 유지하는 능력은 낙상 위험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생존율까지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균형 시스템, 엉덩이와 코어, 발목, 그리고 신경계가 계속해서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균형 시스템의 지속력을 훈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한 발 서기는 바로 그 빈틈을 채워줍니다. 안전하게 연습하려면 벽, 싱크대 또는 튼튼한 의자 옆에 서십시오. 한쪽 발을 바닥에서 2-3cm 정도만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서 있는 다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엉덩이를 과도하게 기울이지 않도록 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몸을 곧게 세운 채 집중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 30초까지 유지해 보십시오. 어렵다면 5초나 10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다리를 바꿉니다. 이 동작을 한 번에 2-3회 하루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닦을 때, 커피를 기다릴 때, 부엌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강력한 이유는 뇌를 직접적으로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는 압박 속에서도 집중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몸의 흔들림은 줄어들며 자신감은 높아집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걷기가 안정되고 방향 전환이 안전해지며 물건을 집을 때도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명확한 도전을 통해 적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조금씩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잠시 눈을 감거나 접은 수건 위에서 보십시오. 각 변화는 현실 생활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걷기는 움직임을 훈련합니다. 한 발 서기는 조절 능력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조절 능력이야말로 당신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걷기만으로는 뇌, 균형, 그리고 독립성을 완전히 지켜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응하는 능력, 압박 속에서도 뇌와 몸이 명확하게 소통하는 능력. 오늘 소개한 5가지 동작은 바로 이 부분을 채워줍니다. 발과 뇌 사이의 신호를 깨우고 엉덩이와 코어를 연결하며 안전한 힘을 만들고 집중력을 유지한 채 몸을 지탱하는 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동작이 많은 시간이나 특별한 장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뇌와 몸에는 강력한 장기적 보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동작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균형을 깨우는 동작입니까? 아니면 한 발로 서는 동작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은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뇌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음식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몸과 뇌는 항상 함께 일합니다. 둘 다 돌볼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